저는 치료 불가능한 꿈 중독자다. 원래 창업을 먼저 해서 말아 먹어보고 뒤늦게 30대 나이에 의대에 들어간 겁니다. 중간에 또 우주인선발대에 참여를 해서 36,000명 중에 10명까지는 들어갔는데 의사가 왜 창업을 해가 아니라 창업을 한 친구가 왜 중간에 의사가 됐지가 사실 저한테는 맞는 질문인 거고요. 저는 의사 출신으로 창업을 해서 현재 휴대용 진단기기를 만들고 있는 힐세륜의 대표 유정원입니다. 세미나 연사로 연락을 받았을 때 저한테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시고요. 학부모님들 좀 이렇게 모시고 지금 진행하는 것들 좀 발표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행사 소개 좀 메일로 보내주세요 하고 이제 메일을 봤더니 그냥 5,000명 이렇게 모셔놓고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한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으면서 브런치 세미나라는 게 일종의 사회 공헌 사업이잖아요. 학부모들을 모시고 앞으로 이제 인재상이나 또 이제 다가오는 어떤 미래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거는 주로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저는 뭐 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제가 가고 있는 꿈이랑 연관이 되고 남들이 보기에는 좀 독특하네라는 이제 이력을 갖게 된 배경에는 제 성장 과정에서 뭐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간단한 사례하고 좀 모아가지고 저처럼 뭐 자녀들을 키우시거나 하는 건 절대 반대고요. 그게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딱 짜여진 틀 안에서만 교육을 시켰을 때 과연 나중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실제 활동하는 시기에 인재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친구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특성을 보이거나 할 때 자꾸 기존의 틀로 이걸 재단하지 말고 믿고 맡겨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만들어준 가장 큰 건 사실 저는 방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한마디가 뭐 갑자기 뭐 교육관을 다 바꾸고 그러실 일은 없을 것 같고 저같이 사는 사람도 있으면 자녀들도 각각 다 특성이 다를 텐데 꼭 이래야 돼 이게 아니라 너는 또 너의 성향이 있구나 우리는 믿는다 이런 교육관을 좀 가지셨으면 어떨까. 저는 처음부터 의대를 나와서 창업을 한 게 아니고요. 원래 창업을 먼저 해서 대차게 한번 말아 먹어보고 제 이제 AI하고 뇌과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걸 공부하려고 뒤늦게 30대 나이에 의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좋은 의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임상 의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별로 처음부터 가진 적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할 때 그 환자들을 보면서 혹시 이런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있으면 생명을 많이 살릴 수 있겠다. 그런데 찾아보니 없어서 그냥 제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창업을 해서 실제 제품으로 가치도 만들고 이 창업한 결과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AI나 또는 이제 뭐 다른 사업들을 더 펼쳐나가려고 사실 중간 단계로 창업을 하게 된 거고요. 또 게다가 예전에도 창업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의사가 왜 창업을 해가 아니라 창업을 한 친구가 왜 중간에 의사가 됐지가 사실 저한테는 맞는 질문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패스를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들은 뭐 걱정하시는데 일단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듣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맞다 그러면 이제 꿈을 찾아서 그냥 말려도 그냥 무모하게 쫓아가는 게 제 성향이라서 여담이지만 저희 와이프의 이상형은 사업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부터 끈질기게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게 나는 뭐 의사로서 어디 큰 병원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회사원으로 일하거나 이런 게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고 분명히 창업을 할 거다. 그게 감당이 가능하면 나랑 결혼을 하자. 대놓고 저보다 저희 와이프는 9살이나 어리고 제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거꾸로 이런 게 자신 있으면 나랑 결혼을 하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한 아주 용감한 남자고요. 지금 이제 그 덕에 계속 모시고 살고 있지만 제일 많이 서포트 해주고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막 얘기 상대도 돼주고 부모님은 오히려 늘 저의 지지자셨고 그리고 속내를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뭐 예를 들어 의사하다가 왜 또 이걸 하니 이런 얘기 하신 적 없고 항상 아들 우리는 네가 하는 걸 믿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네가 선택을 했으면 네가 책임지면 된다. 저는 치료 불가능한 꿈 중독자다. 이게 이제 제 소개거든요. 그래서 전
꿈을 그냥 따라서 갑니다. 제 꿈은 인류가 아직 완전히 이제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서 뭔가 제 족적을 하나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인데 그 두 가지 분야로 크게 보는 게 AI, 그러니까 즉 이런 뉴로사이언스, 뇌과학 분야고 또 하나가 사실은 우주입니다. 그래서 제 이력을 보면 중간에 또 우주인 선발대에 또 참여를 해서 그래서 36,000명 중에 파이널 10명까지는 들어갔는데 왜 또 갑자기 우주에 했냐. 근데 저는 딱 일관됩니다. 아직 인류가 못 가본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는 뇌과학과 우주다.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쭉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AI 계속 접목시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불리는 우주 쪽의 사업을 더 확대시키는 거, 이게 이제 제 꿈입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예전 세대처럼 뭐 교과서를 열심히 뭐 봐서 거기에 답이 나와 있고 문제를 잘 푼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막 창의성, 창조만 강조한다고 모두 다 크리에이티브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4차 산업 시대라는 건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뭐 헬스케어나 다들 어떤 인류가 변혁의 지점에 서 있는데 결국에는 어느 시대나 필요한 인력들 또는 그 요구되는 인재들이 있거든요. 크리에이티브가 강조되는 아티스트일 수도 있고 뭐 엔지니어 공학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리더십이 있는 리더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다양한 직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뭐 평생을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부분을 좀 가지고 대비하는 거. 그러면 이제 자기 분야에서 예를 들면 공학자면 전통적으로 공학을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공학이 그러면 AI랑 결합이 돼서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 저처럼 의료 쪽이면 의료가 현재 전통적인 의료는 암기해서 환자를 보는 거였는데 그게 AI랑 결합돼서 또 어떤 모습을 보고 있고 이미 앞서가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만약에 그걸 모르고 뒤처져서 그냥 드립다 공부만 하면 그 시대에선 뒤처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선생님 말씀에서 부모님 말씀을 참 잘 안 듣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게 삐딱해서 안 들었다기보단 당연히 그래야 돼 라는 부분은 항상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걸 뭐 공부를 해보거나 파보거나 해봐서 납득이 됐을 때는 이제 따르는 그 부분이 그냥 당연해라기보다 의문을 가지고 혹시 거기에 좀 더 나은 방향은 없을까? 뭐 개선이든 혁신이든 이런 부분들을 어느 분야든 찾아 나간다면 분명히 미래의 인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